이어서 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레이백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교재가 1, 2, 3, 4, 5, 6, 7, 8로 총 8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터 3까지는 기본 편집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에서 8까지가 우리가 효과 편집에 들어가는데 이랬을 때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장면을 보기 위한 장면 구성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챕터 5, 6, 7 같은 경우는 효과 편집이라는 거죠. 가령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화면 안에 하나라도 변경하는 요소가 생겼다면 우리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계산을 해준다는 게 바로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렌더링이라는 걸 하고 나면 컴퓨터가 애플 프로레스 422로 기본 우리가 디폴트로 설정을 해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 나는 기본 사양으로 렌더링을 애플 프로레스 422로 해줘 라는 명령어를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H264의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렌더링을 통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새로운 422 파일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작업에서 렌더링을 꺼주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내가 원할 때 수동으로 렌더링을 걸어 주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모디 파일에 선택을 해주시면 렌더 올과 렌더 셀리트가 있는데 렌더 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하는 거고 렌더 셀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 X를 처음 사시고 나면 얘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꺼놓고 사용을 한다는 것 뿐이지 켜져 있으신 분들은 켜진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내 컴퓨터 상태에서 내가 렌더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죠. 바로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타임코드 위에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그 위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줄이 쳐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기존에 있던 촬영해왔던 영상이랑 다른 부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은 렌더링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나는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렌더 셀렉트를 이용해 저 부분만 지금 현재 왜 다른 렌더링을 걸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로고에 해당하는 렌더 셀렉트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이제 점선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사라질 때 나는 영상에 대한 렌더링을 걸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실제 백그라운드 데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데크 안에서 렌더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출력 때와 똑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켜져 있으면 나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3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1, 자, 1, 2, 3 하면 바로 시작이 되죠. 실제로는 0.3초라고 되어 있지만 3초의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고 나서 자동으로 렌더링을 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조금이라도 위치를 이동하게 된다면 기존에 걷던 렌더링 부위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또 한번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용량을 진짜 많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렌더 쉐어 GPU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외부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잘 사용이 안 되긴 하죠. M1이나 M2는 잘 사용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은 좀 같이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 동시간에 플레이를 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나는 한 번에 많은 영상에 해당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처럼 모든 클립을
전부 다 422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8대가 돌아가는데 8기가가 용량이 생겼을 때 모두 다 옵티마이즈를 한다면 그 8기가가 생성된 파일의 코덱이 H264거나 HVC일 때 전부 다 애플 프로레스 422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기본적으로 또 4배가 증가가 되니까 내가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 걸어주면 되니까 옵티마이즈는 해제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프레임 드롭이 있을 경우 우리가 플레이하다가 중간에 멈추겠다는 거죠. 또는 다른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는 클립에서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싶으면 끄는 게 좋고요. 아래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해당해서 용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용량 부분에 해당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디스크 성능 때문에 드레이프 프레임이 발생할 시 재생 후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VR 헤드셋을 이용을 해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드롭 프레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멈추겠다, 경고창을 띄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프리롤과 포스트 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에 해당해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 우리가 지금처럼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영상을 눌렀을 때 그 클립에 해당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플레이를 할지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 옆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슬러시죠. 슬러시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간 변경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은 인, 아웃 점 잡고 이 구간에 해당해서도 슬러시를 누르시면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플레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영상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검은색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라 어떻다? 검은색이 아닌 흰색으로도 가능하고요. 체커보드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흑백으로 해놓은 게 눈에 안 띄니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AV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AV 아웃인데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내가 사용하는 장면의 파이널 컷 X 창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닫을 때는 상단을 닫을 수도 있고 하나에 있는 프로젝트를 닫을 때도 닫을 수가 있어요. 인스펙터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듀얼 모니터가 형식이 된다면 지금 보셨던 브라우저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을 서브 모니터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잘 나타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우저, 타임라인 그리고 인스펙터 창을 각기 어떻게 한다? 옆에 있는 창을 전달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파이널 컷 X 안에 지금 현재 보였던 창 안에 왼쪽에 보시면 서브 모니터에 내가 어떤 장면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만 우측 모니터에 뷰어 창을 오른쪽에 브라우저를 오른쪽에 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도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파이널 컷 X를 키기 전에부터 처음부터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으시다면 즉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으면 한번 껐다 켜야 될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 가셔서 AV 아웃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은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서브 모니터에 내가 보고 있는 뷰어 창을 그대로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편집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시면서 색 보정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라면 실제 모니터 화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한 색상과 정확한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꼭 외부 모니터를 밀러링이 아니어야 돼요. 밀러링이 아닌 그냥 확장된 모니터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